네, 반도체를 빼놓고는 우리나라, 우리 기업을 빼놓을 수 없겠죠. 반도체 강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나라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특히나 AI 반도체에 대한 정부 지원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금액뿐만 늘릴 게 아니라요, 관련된 범위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부터 알고리즘, 컴퓨팅 인프라까지 K 반도체, 특히나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AI 반도체에 주력해서 정부 지원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련 기업들을 보면 너무나 파이가 넓기 때문에 어떤 선별 능력이 필요할지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대형주의 흐름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현재는 1.27% 하락한 69,800원을 지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까지 1% 하락한 118,100원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미 AI, HBM의 수요 증가로 선반영돼서 큰 움직임을 보였던 두 반도체 대형주가 쉬어가고 있는데 그 아래 소부장단의 흐름은 어떨지 넘어가서 체크해보죠. 미래산업 레이저셀, 칩셋미디어, 하나마이크론, 이오테크닉스는 일제히 다 상승하며 5%에서 0.6%의 상승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 모두 AI 수요 증가로 인해서 기대를 받으며 관련주로 부각받았습니다. HBM 관련주, AI 반도체 관련주, 여기에 또 미세한 칩이 들어가다 보니 그 미세한 칩을 공정하는 공정단의 흐름도 주의 깊게 봐야 한다라는 증권가의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너무 어렵기도 하고 생소하기도 하고 이러한 반도체, 우리는 또 어떤 전략을 세워야 좋을까요?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네, 반도체 이야기를 오늘도 들고 왔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락하는데 무슨 반도체 얘기야?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일부 코스닥에서도 반도체 섹터 자체는 1%대 하락이지만 제 안에 또 들어가 보면은 여전히 또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뭐 칩셋 미디어 5%, 두산 테스나 2%, 여전히 고점에서 또 더욱더 상승폭을 더 높이는 종목들이 있는데, 요즘에 보면은 약간 트렌드가, 예전에는 뭐 반도체 하면 그 다양한 그 종류로 이야기했었죠. 뭐 디램, 메모리, 뭐 파운드리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뭐 AI 쪽 반도체다, 뭐 로봇에 들어간다, 이렇게 테마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투자를 그러면 약간 또 방향을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테이버 고수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요새 트렌드는 어떻습니까? 지금 요즘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중소형주 중심으로 수급장이 펼쳐지고 있다. 그러니까 순환매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조금 걱정스러운 거는 가는 놈이 더 잘 가는 장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나는 이 기업이 정말로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 장기 투자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매수를 들어갔는데 내 종목은 움직이지 않고, 저 종목은 좀 비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 종목은 더 잘 가는 이런 장이 반복되고 있다 보니 여기서 약간 포모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조금 실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 자체도 테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게 테마가 되는 이유는 결국 수급에 의해서 모멘텀 플레이라는 단어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요 수급 플레이에 의해 가지고 조금은 차트 매매, 알고리즘 매매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인의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된다라는 점. 그래서 내가 단기 플레이를 하고 싶으시면은 테마를 타는 게 맞겠지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좀 더 실체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체가 있는 기업을 공부해라. 제일 싫어하는 얘기예요, 그게. 공부하라는 소리를 우리는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면 우리 네 분 고수 왜 모셨겠어요. 공부 안 해도 우리 네 분이 알려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를 공부해야 되는지 좀 콕 집어서 어떻게 신하월 고수님께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결국에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네, 우리 경제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좀 면밀히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근데 이런 말씀 드리면 네, 공부라고 또 해서 공부 다른 건 없을까요? 학습도 비슷한 것 같고 뭐 어쨌든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을 모르고서는 우리 증시의 앞길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테이버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네, 우리가 좀 귀담아 들어야 될 필요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워낙에 반도체가 이제 핵심이다 보니까 다양한 산업으로 파생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 필수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쵸. 또한 매크로 환경에 있어서 긴축 통화 정책 이게 어느 정도가 피봇이 될까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우리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결국 가장 핵심은 물가와 경기에 대한 부분 양축인데, 물가는 좀 전에 유가 때문에 다시 올라가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고, 네, 경기가 좀 더 꺾인다라면은
긴축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빠르게 피봇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오히려 역발상의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지만 지금 시장이 증시에서 기대하는 부분들은 네. 결국에 반도체발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좀 실체에 대한 부분들 말씀하셨는데 반도체는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턴어라운드 했지만 금액적인 측면에서 유의미하게 턴어라운드 하는 부분들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할 때 사실 기대감은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증시의 가격을 상승시켜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제한적이고 하단 정도를 제어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고요.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퀘스천 마크를 조금 더 띄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월 교수님은 업종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이 업종이 지금 매크로 변수 특히나 이제 뭐 수급을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만한 그 환경을 잘 좀 분석을 해주시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오늘 종목별 움직임을 봤을 때는 어떤 것들이 오르고 있는지 사실 종목 그냥 개별 종목 봤을 때는 얘는 SK 하이닉스 쪽이야 뭐 로봇 쪽이야 뭐야 이렇게 생각 들거든요. 임순재 교수님 오늘 반도체 주들은 네. 어느 쪽이 조금 움직이고 있나요? 일단 뭐 반도체 관련돼서 뭐 HBM 쪽이 뭐 가장 뭐 크게 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뭐 전반적으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중국발 관련돼서 조금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 대형주들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개별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조정이 있다라고는 해도 뭐 최근에 이제 순환매로해서 뭐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는 이런 현상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뭐 지금 뭐 월요일, 화요일 날 뭐 계속 뭐 HBM, 뭐 로봇 이렇게 움직였는데 아마 다시 순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 뭐 조금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이제 매수세가 좀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뭐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 쪽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뭐 조금 네. 계속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일단 뭐 대형 반도체 관련된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일단 재고 부분이 계속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재고 부담.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재고 부분이 좀 뭐 좀 줄어들고는 있다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재고가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부분이 해결될 때까지는 뭐 급등세를 보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HBM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DDR5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런 이제 낙폭가 좀 상승폭은 있을 걸로 예상이 되지만 상당히 좀 제한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대신 이제 이런 종목들 뭐 이런 이제 대형 기업들,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 뭐 계속 사정은 어렵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는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같이 해보고 있습니다. 네, 소씨성을 가진 부장 아니죠. 항상 소부장 얘기를 할 때 종목이 진짜 많아요. 어떻게 이거 골라야 되는지 우리가 뭐 다 종목별로 뭐 실적 뜯어볼 수 없고 이게 뭐 어떤 기업인지 이게 뜯어볼 수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심플하게 보셔도 좋을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의 어떤 특성이 어떤 게 있냐면 삼성전자가 최근에 10년 동안, 그러니까 15년 정도 열어놓고 봤을 때 40% 이상 연간 올라간 적이 5번 있었거든요. 5번 있었는데 좀 절묘하게도 41 또는 45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연간 상승률이. 근데 그 중에 4번이 어떨 때 40%가 올라갔냐면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30% 정도 증가됐을 때 그럴 때 전에 주가가 40% 올라갔거든요. 근데 미리 올랐다. 네, 그런데 내년도 예상되는 실적을 적용해 보면 삼성전자 예상 영업이익 증가폭이 230%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 10조 원 밑으로 보고 있고 그렇죠. 내년도에는 이제 대폭 커지기 때문에 그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현재 28% 정도 올랐으니까 이론적으로 본다라면 10% 이상 올라갈 수 있죠. 근데 하이닉스가 지금 60% 올랐거든요, 올해까지.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하이닉스가 끌어줬다면 또 하이닉스하고 가까운 종목들이 끌어줬다면 이후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주목도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통의 소부장 주식들, 뭐 우리가 뭐 유진테크를 비롯해서 조금 전에 뭐 두산 테스나라든가 뭐 원익 QNC 뭐 이런 류의 기업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류의 기업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키 맞추기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뭐 HBM, DDR5 이렇게 구분하기보다는 이제 전통의 소부장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통의 소부장 기업. 여러분들 방송 들으시면서 그럼 내가 여기서 이 많은 종목 중에서 뭘 선택해야 돼 싶으실 텐데 저는 그래서 사실 ETF 투자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최근에 그래서 ETF 쪽, 반도체 쪽도 좀 돈이 많이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 성장주 관련된 부분의 핵심은 반도체이겠고요. 우리가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요. 자산 시장에 있어서 가계 자산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비금융 자산인 부동산 75%를 얘기하죠. 그럼 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
반도체입니다. 네. 반도체가 유가증권에서 약 25% 정도의 비중을 가장 핵심적으로 차지하고 있고 최근에 2차 전지 업종이 워낙에 화학주와 함께 엮이면서 급등을 하면서 비중이 다소 줄긴 했습니다만은 최근의 흐름들을 살펴본다라면은 결국 성장을 리딩하는 업종은 무엇일까? 반도체, AI 등 그리고 2차 전지, EV 관련되는 업종들이 되겠죠. 이런 부분이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산업의 갈 길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서 또 해외에 대한 민감도들을 조금 높여가는 추세다 보니까 AI 등 관련된 관심도가 다시 높아지면서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높아지고 주도주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번 다져가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요. 9월 들어서는 뭐 크게 트렌드상 지수 레벨이 업되기 위해서는 반도체 업종이 더 레벨업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보기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가격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조금 리딩해 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테이버 고수는 반도체 쪽 요새 얘기 나올 때 나는 여기에 제일 관심이 가더라 투자적인 측면에서 어느 쪽이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뭐 저점 매수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약간은 뭐 더 안 빠질 가격을 찾자 혹은 뭐 우상향할 수 있는 기업을 찾자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아까 전에 공부에 대해서 되게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제일 싫어요.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가 있죠? 자, 3개년, 5개년을 보시면서 매출이 늘어나느냐를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는 3개년, 5개년을 보면서 지금까지 매출이 늘어나느냐. 향후에 네, 과거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보시면서 매출이 늘어나는 종목. 그리고는 그 상황에서 거래처가 어디냐를 꼭 보셔야 됩니다. 이게 네. 중국으로 넘어가는 곳이냐 아니면은 한국으로 납품하는 곳이냐. 그래서 이 기업이 정말로 실체가 있는 그런 실적을 내는 기업이냐를 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화용 정점은 뭐냐 그러면은 영업이익률이 15% 이상 나오는 기업이냐. 요거를 보시면은 영업이익률이 곧 기술력이다 혹은 수요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은 기업 소팅이 좀 더 쉬워진다. 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늘어나는 기업이 가장 좋을 수 있고요. 네. 영업이익률이 꾸준하게 유지되는 기업을 공부를 해놓으시고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신 상황에서 그 다음에는 좀 딥하게 좀 찾아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리치님이 공부가 더 늘어났다고. 이거는 그냥 숙제를 준 것 같아요. 통계만 돌리시면 됩니다. 통계만. 네. 숙제를 더 준 것 같다고. 아니 근데 최근에 그럼 테이버 고수가 좀 이렇게 돌려봤을 거 아니에요. 네네. 어떤 종목이 좀 상단에 나오던가요? 네, 아까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익 QNC라든지 네. 원익 머티리얼즈, 원익 그룹도 지금은 약간 저평가다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인데 문제는 수급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언제 갈지를 모릅니다.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는 지금은 마음을 크게 드셔야 되는 게 내가 이 기업은 좋다라고 생각하고 장기로 들고 가실 거면은 이제 재미없는 종목을 보유하셔서 오를 때까지 버티셔야 됩니다. 네. 지금 우리가 쉽게 말해서 반도체 랠리가 어디까지 갈 거냐 그러면은 마이크론의 CEO도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엔비디아도 테슬라도 2025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2025년까지 반도체가 상승한다. 거기에서 우리 목표 주가가 삼성전자 기준으로 9만 원이 나온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2년 반 동안 올라가는 게 30% 정도 나온다는 소리예요. 네. 그러니까 아주 긴 싸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상한가 가는 종목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심을 잘 잡으시고 네. 내가 제대로 공부하셔야 균형 잡힌 투자를 하실 수 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세요. 네. 잠깐만요. 우리 빨간 펜 아니잖아요. 자꾸 공부하라고 하는데 근데 그 3년, 5년 기준이 지금 연도를 기준으로 뭐 이렇게 뒤인가요? 아니면 앞에 3년, 뒤에 3년을 다 봐야 된다는 건가요? 일단 지금은 과거 3년은 데이터가 다 나와 있는 그쵸. 편이고요. 그리고는 뭐 우리가 보고서를 보시면 5년까지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5년이라고 봤을 때는 2018년도가 하이 피크를 찍었습니다. 네. 2019년도가 살짝 좀 우리가 피크아웃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게 2020년, 21년도에 다시 올라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장의 분위기까지 모두 감안을 해보시면은 과거 3년, 2019년, 20년, 21년 그리고는 22년은 이게 늘어났냐 유지되었냐 정도를 봐주시고요. 그리고는 23년, 4년, 5년도에 늘어날 수 있을 것이냐 네. 이렇게 사이클에 따라서 이제 매출 증가세를 보셨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